근데 이런 증상이 막 쏟아질 때는 보통 보면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이제 중기 저점이 맞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도 뭐 학적은 아닌데 그 우려가 뭐 기대보다 못 미친다 약효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밀었는데 무슨 뭐 임상 실패한 것도 아니고 좀 가죠. 어제 여러분들 거래소에 제약업종 전체 매도액이 얼마냐면 한 1,300억 됩니다. 1,300억. 근데 그 중에서 기관들이 이제 1,300억을 매도했어요. 어제 기관 쪽에서 제약업종을 1,300억을 매도해서 엄청나게 때린 겁니다. 사실은. 장도 안 좋은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유한양행 매도한 금액만 거의 한 890억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관 쪽에서 때리니까 또 외인들 입장에서는 또 노스컷 기준이 있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뭐 일부는 매도해야 돼. 그러니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어제 한 200억 때리고. 그러니까 전체 기관에서 1,300억 매도를 했는데 유한양의 한 종목에만 900억 넘게 때렸단 말이에요. 1,130억인가 한번 때렸는데 거의 한 80% 이상 한 종목 집중돼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뭐 한미 약품이라든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거 시가총액이 뭐 4조 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고작 기관하고 외인들한 7만 주 때리니까 이틀 만에 막 거의 10% 밀어버리고 다른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뭐 이유도 없이 그냥 막 밀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상당히 지금 수급 블랙홀 현상 유발시킨다. 안 그래도 지금 다른 쪽에 거래되고 안 나가지고 빌빌대고 있는데 저렇게 막 과도하게 때려버리니까 안 빠지겠냐고 다른 종목군들이. 그렇잖아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4년 동안 어떻게 4년 동안을 때립니까? 4년 동안을.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매도 그 물량 분석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번 주 들었으니까 또 한 20%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또 상회를 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3분기 실적 발표했고, 그 다음에 4분기 실적은 다시 이제 뭐 2분기, 1분기 실적처럼 뭐 영업이익 자체가 뭐 1,000억대 이상으로 좀 회복할 것을 기대하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공매도 세력들도 과도하게 이제 무리하게 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저께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여기서 잘못 해버리면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당하거든요. 크게. 공매도 메이저 세력들도. 파생하는 애들도. 그래서 아마 2차 전지도 제가 봐서는 뭐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시장 변동성 때문에 애플의 뭐 그런 영향 때문에 다소의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으로 뭐 급락 나오고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은 이제 쇼커버도 또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까지 공매도가 계속 나와가지고 주가는 계속 하락하가지고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다. 기술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네, 그랬을 때는 이제 반대로 쇼커버 현상이 유발이 되면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좀 들어서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대금. 그 단기적으로는 이제 지금 또 이제 위기인데 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이제 지금은 4분기잖아요. 4분기. 그리고 내년 또 이제 1분기 실적, 내년 실적 보고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래대금, 거래소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뭐 7조 원, 8조 원 초반. 그러니까 올 1월 달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올 1월 달에 지수가 가장 저점이었잖아요. 2,400 종합지수.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을 때는 이때 뭐 4월 달, 5월 달, 물론 이제 이때는 2차 전지가 이제 움직였을 때고 반도체 움직였을 때인데 보통 한 20조 원, 한 18조 원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때는 빼고요. 2차 전지 뭐 신할래 여기 피크 나왔을 때 빼고 이때는 뭐 25조가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고점에서는 거래대금이 자체가 지금 거의 한 5분의 1로 축소가 됐고, 그러니까 중간 정도, 한 15조 원 정도 우리가 1월부터, 얼마죠? 10조 원이니까, 이 10조 원 중간. 그러면 한 12, 3조 되겠네요. 중간으로 봤을 때 평균치가.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2조 정도 나왔는데, 어제 그저께 들어서는 코스닥도 지금 거래 대금이 거래소보다 더 안 나옵니다. 네. 지금 한 7조 원 초반?
그저께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장 적게 나왔을 때 1월 초에 그때 저점이었을 때가 한 6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저께는 아마 6조 원까지 찍었었을 거예요. 6조 원 후반대까지.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거래대금이 이 정도로 이제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시장이 찌글찌글하고 이제 매물 받쳐주는 세력이 없으니까 툭 던지면 몇 주 던지면 이제 툭툭 빠지잖아요. 지금처럼. 근데 이런 구간은 제가 봐서는 경험적으로 오래 안 갑니다. 오래 안 가요.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 생기면서 위기입니다만은 조금 우리가 한 달, 다음 달로 가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를 봤을 때는 또 저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고객예탁금 신용융자, 요것도 제가 몇 차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께서 막말로 뭐 지난주에 막 그 당시에 전전주는요, 신용이 이렇게까지 감소를 안 했던 구간이었잖아요.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고객예탁금도 한 50조 원 초반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 중반 지나면서 신용이 특히나 이제 거래소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조 2천억 넘게 지금 감소했고 고객예탁금도 지금 한 6조 원까지 다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서 밀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신용 보니까 지난주까지 많이 감소했잖아.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도 한 2조 넘게 감소했네. 고객예탁금도 지금 뭐 1월 달 저점까지 다시 밀어버렸네? 그럼 지난주에 실질적으로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이거는 이제 스탁론 물량이 여기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주식 담보 대출 금액도 제가 포함 안 시킨 겁니다. 주식 담보 대출 금액도 한 2조 원 정도 감소했고요. 지금 신용이 한 2조 한 2, 3천억 감소했다 그러면 아마 스탁론 같은 경우도 스탁론 데이터가 안 잡히니까 최소한 5천억, 7천억 이상 감소했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주 1차 지수가 하락 나왔을 때 10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까지 신용이 악성 매물이 한 3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는 얘기거든. 3조 원 정도. 이미.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오늘 뭐 테슬라, 엔비디아 때문에 코스닥이 저점 깬다 해가지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악성 매물이 크게 나올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자리가 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예탁금도 요건 제가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표를. 신용이 여기서 뭐 좀 더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제 5월 저점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달, 9월달 여기서 급락 이때는 한 2조 한 3조 원 조금 못되게 감소했을 겁니다. 작년 9월, 10월달 그때 엄청 많이 막 뺐잖아요. 근데 이번에 2조 2천억까지 감소했으니까 작년보다는 좀 덜한데 근데 작년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 상황하고 기업들 실적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탁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예탁금이 이제 저점이면 주가도 저점이 많이 나오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신용도 지금 그런 상태고.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하고 요 예탁금을 제가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드립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지수를 이제 저점과 고점 예단할 때 사실 이제 예탁금만 봐도 우리가 얼추 알 수 있거든요. 예탁금. 그동안 뭐 한 3년 동안에, 2년 동안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예탁금이 저점일 때 지수가 저점 나오고 이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요때도 마찬가지고, 5월 달에도. 지금도 이제 예탁금이, 작년 10월 달하고 1월 달 라인까지 한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 더 빠진다 그러면 가령, 6조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 오거든요. 이 정도 예탁금 이제 감소하게 되면 또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수도 보통 보면은, 예탁금하고 신용하고 동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예탁금이 많이 감소한 구간에서는 저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신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도 지금 보시면 이미 이제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반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조 원 조금 안 되게 지금 매물이 지금 소화를 이미 했어요. 시장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예탁금 신용하고 이제는 신용이 좀 늘어도 상관없어요. 왜? 신용이 늘 때 또 지수가 움직여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 주 초반, 지난주 후반까지 신용이 코스닥에서만 한 1조 한 3천억 넘게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신용이 좀 늘어주면 이제 코스닥도 지수하고 병행해서 같이 움직일 거는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악성 매물이 좀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ADR.
예,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ADR 같은 경우도, 오늘 보니까 장중에 또 60대 초반까지 밀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에 이제 ADR 지표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한 50 중반까지, 이번이 네 번째 한 60대 초반까지 미는 구간이거든요. 2주 전에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번 급반응 나왔었고, 다시 또 원위치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설령 지수가 더 흔들린다 해도 이 ADR 지표는 우리가 종목 등락률을 보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 뭐 의미 없는 손절보다는 뭐 지난주처럼 또 반등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시장이 우리가 빠진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뭐 망연자실하고 뭐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앞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두 달 뒤에 가서 이렇게 지금 현재를 돌아보게 되면 또 지금이 또 큰 기회가 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그 수급 분석, 기업 분석을 미리 해놓으시고 나서 그들 종목군들이 지금 시장 영향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 좀 놔두시면 돼요. 주식 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죠?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닉스 종목 얘기를 안 했고 이제 이런 유의 종목을 보시라고 했는데 8월 1일부터 종합지수가 꺾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양시장 다 8월 1일부터 꺾였죠, 지수가. 고점이. 요건 이제 기법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김봉만의 기법을 뭐 이동평균에서도 합니다만은 그거보다는 남들이 이제 안 보는 그런 기법을 보는 게 좋죠. 8월 1일 날 코스피가 여기 고점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빼잖아요. 8월 1일부터 대부분 이제 종목이 고점 나왔단 말이죠. 그럼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보시면 가령 이제 하이닉스다 그러면 그 중간에 이제 외인들이 좀 매도를 했죠. 하이닉스. 이 빨간색 선이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9월 초까지 한 달 동안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계속 크게 매수 안 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매도도 안 하고 매수를 했어요. 개인들만 매도했죠. 근데 9월 11일부터는 외인들이 조금 매도하고 여기서 기관 쪽에서 갑자기 이 하단이 기관입니다. 기관 쪽에서 갑자기 매수 물량을 늘려버립니다. 9월 중순부터. 그러면서 계속 이제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물량을 기관들이 받습니다. 결국 돌파시켜버리죠. 하이닉스가. 네, 주가가. 박스 유지하다가 돌파를 시키죠. 기간 쪽만 이번에 또 이제 매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이제 20에서 늘리면 매수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종목,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자, 주가를 먼저 보시면 삼성 엔지 같은 경우도 지금 120일선까지 이탈했잖아요. 코스피가 이제 8월 1일 날 고점 나왔을 때, 이 기업은 이제 8월 2일 날 고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주가를 30% 뺐거든요. 뭐 악진한 것도 없습니다. 실적이 뭐 막말로 3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2분기 작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소는 안 해요. 근데 계속 밀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주포입니다. 외인들이 현재 지금 삼성중공업의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 금융위기 때도 아니 그 2007년도 전에 주가 급등 났을 때도 그때도 삼성 엔지니어링 비중 외인들 지분이 한 45%밖에 안 됐습니다. 외국인들 보유율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지금 뭐 상장하고 나서 지금 외인들 지분이 52%예요. 52%. 그러니까 2007년도 요때도 뭐 45%, 뭐 17만 원 갔을 때도 뭐 40% 안팎인데 뭐 지금 뭐 주가 오른 것도 없죠. 오른 것도 없으니까 외인들이 지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팔 것도 없어 지금. 뭐 오른 게 있어요. 자기 사놓고 나서. 그렇잖아요. 근데 주가를 고점에서 지금 한 30% 뺐는데 그럼 8월 1일부터 지금 어제까지 수급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아, 삼성 엔지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주포다. 근데 이 친구들이 끈을 안 놓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밀든지 말든지. 여기서 계속 8월 1일부터 오히려 계속 매수를 하지 않았으면 주가 조정 나올 때도. 그러면서 9월 10일부터 이제 조금씩 매도를 하죠. 외인들이. 몇만 주밖에 매도 안 했어요. 그래, 뭐 이 기업이 지금 발행 주수가 1억 주가 넘잖아요. 한 2억 주가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관하고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9월 중순 들어서는 기관하고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매도를 안 합니다. 여기서 이제 외인들이 조금 줄이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을 지금 출회를 하더라도 요거 한번 수고 한번 보실래요? 그냥 보세요. 아니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6조 원짜리, 그다음에 발행 주수가 뭐 한 2억 주 가까이 되는 종목을 그래서 뭐 수십만 주, 몇백만 주 때려가지고 이렇게 빼면은 제가 그 외인들이 차이가 하는구나. 제가 이해를 해요. 납득이 가고. 근데 여기 수급 보세요. 뭐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가장 많이 매도한 게 24만 주, 24만 주. 그 다음에 매도한 게 뭐 많이 매도한 9만 주. 근데 외인들이 매도한 것도 기관하고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 받잖아요, 또. 때려봐야 뭐 4만 주. 10월 13일 날은 고작 19,000주.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뭐 시총 몇백억짜리 개별주도 아니고, 19,000주 외인들 주포가 매도하니까, 기관당 4만 주 매도하고, 주가를 뭐 2% 빼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급적 납득이 갑니까, 이거? 뭐 때린 것도 없는데 주가는 그냥 고점에서 30% 막 흘러.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개인 투자분하고 이제 기관 쪽에서 많이 또 외인들 물량 병아리 눈물만큼 좀 때린 거 그것도 다 받았잖아요. 근데 주가는 고점에서 계속 흘러내려. 전류성형 패턴이지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가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내일이라도 이 주식을 관리하는 주포 세력인 외인들이 제가 보건대는 뭐 4, 50만 주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니 이렇게 매수하고 자기네들 산 가격까지 빼겠습니까? 외국인들은 뭐 사람 아니에요? 뭐 기계입니까? 요거 한 몇십만 원 들어오면 다시 또 3만 원 그 이상으로 바로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오면서 그 중간에 무슨 악재 나온 게 없고 뭐 중동 지금 전쟁 때문에 또 이제 뭐 사우디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플랜트사 투자를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지연되니까 그런 우려감이 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때린 게 없어요, 주포인데. 이런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잘 관리를 하셨다가, 이렇게 밀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타이밍 딱 고려해가지고 잡는 거죠. 예.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이 안 변한 종목군들, 그게 뭐가 됐든 간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현대차 같은 경우도.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또 주포죠. 외인들이 아주 죽어라고 매수합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뭐 현대모비스 다 마찬가지예요. 외인들 비중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요거는 차트를 좀 크게 보게 다시 한번 이제 비중 요거는 제가 제외를 할게요. 현대차는 요거는 이제 엔화 때문에 한율 때문에 그렇죠. 한율 때문에 엄청난 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엔화 그 절하 폭이 우리 원화 절하 속도보다 더 가파르다 보니까 일본의 도요타 주가는 막 올라가죠. 지난달까지. 뭐 이번 달도 그렇게 안 뺐을 겁니다. 예. 도요타하고 이제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차가 가장 경쟁 기업이니까. 원화도 약세입니다만 엔화가 더 그 절하 폭이 더 크니까. 현대차가 이제 거기서 찌글찌글한 거예요. 엔화 때문에, 환율 때문에. 이 박스에서 보시면은 그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잖아요. 기관 쪽도 뭐 결국 이제 매수가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계속 쓸어 담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하네, 개인 투자자만. 개인분들만. 그러니까 아까 뭐 하이닉스처럼 이렇게 박스를 만들다가 결국은 주포 세력들이 이제 매수한 게 있으니까 뭐 위쪽으로 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들 기업들이 보면 실적이 다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제약주다 그러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금이 주포거든요. 국민연금이. 외인들도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어제까지 수급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도를 했죠. 개인 투자분들만.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8월 달부터 계속 매도를 했고.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 이제 이따부터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기관 쪽하고 외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는 9월 중순 넘어서는 그때 9월 중순 넘어서 아마 투신권에서 하루에 30만 유가 매수로 왔었어요. 계속 매수입니다. 계속 매수하다 이번 주에 조금 매도를 하죠. 외인들은 조금 이제 물량을
뭐 크게 매도한 게 없어요. 어제 그저께 좀 매도를 했어요. 외인들이. 그러면 지금 아직 주포들이 다 가지고 있죠. 외인도 매수하고 기관 쪽도 많이 매수했고, 특히 이제 이 기업은 연기금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수하거든요. 잠깐 볼까요? 네. 자, 8월 10일 날 일단 고지에 나왔죠. 근데 계속 뺄 때마다 여기서 기관하고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거든. 계속. 어제 그저께 이제 기관하고 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했죠. 외인들이.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외국인들이 6만 9천 주 매도하고 기관에서 한 3만 6천 매도해요. 어제는 이제 한 8만 5천 주 정도 기관 쪽에서 매도했는데 그 전에 막 뺄 때는 외인들이 계속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죠. 연기금이. 이번 주 들어 좀 매도하는데 이 기업도 아마 연기금이 여기 보세요. 뭐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조정이 이제 좀 올라가면 조금 이제 일부 좀 몇만 주 차익하고 조정이 나오면 또 죽어라고 매수합니다. 근데 이들 기업 같은 경우 내년에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올 4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예상하잖아요. 흑자 전환을. 주가를 무슨 뭐 악재난 것도 없이 어제 또 이제 대웅제약 빼니까 뭐 한미 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여기엔자로 지금 3번을 밀어봐요. 3번을. 3번을. 그럼 120원 깨버리죠. 예. 근데 이제 월봉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조정 나올 자리에 했었어요. 한번 눌렀다가 20개월 돌파하고 나서. 근데 이제 수급의 변화 크게 없더라. 수급의 변화가. 이들 종목군들도 다시 지금 악재 나온 것도 없고 오히려 이제 4분기 가게 되면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내년에는 또 올해보다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수급도 그대로 지금 주포들이 가지고 있고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밀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저가 기회를 삼으시고 단지 아직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남아있으니까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시면서 좀 관리했다가 저가 매수 들어가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코스닥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저가 매수를 비중과 타이밍 조절하면서 변동성을 활용한 그런 매수 구간으로 설정하시 좋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밸류에이션, 뭐 수급, 또 경제 지표, 아까 뭐 다른 기술적 지표 테크 또 해드렸죠. 반도체가 일단 선발입니다. 반도체가. 그다음에 2차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저가 매트가 생겼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어제 유한양행 효과 때문에 이번에 또 단기 또 낙폭 가대 저가 메리트 생겼다. 반도체는 이제 선발 업종으로 지금 현재까지 자리 잡았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는 다시 한번 낙폭 가대에 의한 저가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메이저 세력들이 수급이 양호한 종목군들 앞서 제가 몇 종목 추려드렸습니다만은 그게 대형주든 중형주든 소형주든 개별주든 간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밀었을 때 올라갔을 때 말고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고 지금은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바이앤 홀드 전략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니까 일단 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보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아시겠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